치과에서 레진이라고 하면 사실 뭐 그냥 통칭해서 그냥 레진 치료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레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레진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치과에서 레진이라고 부르는 거는 컴포짓 레진이라고 해요. 컴포짓이 뭐냐?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어떤 레진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크릴 레진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벽에 붙이는 이 판때기 투명한 그것도 레진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의 어떤 수지를 만들어서 굳히는 작업을 하는 걸 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을 하는 거죠. 계량하는 때 뭔가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컴포짓 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치아에 사용했냐라는 배경도 좀 봐야 되는데, 치아에 충치가 생겼을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충치라고 하는 건 영어로 뭐라 그랬죠? cavity, 빈 공간을 말을 하는데, 이 공간이 생기면서 치아가 녹아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탈회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공간을 메워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는 그런 즐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간을 그냥 비워놓게 되면 씹을 때 이가 부셔지고 깨지기 때문에 메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게 된 재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금속 재료들이에요. 뭐냐면 금이 고가니까 이거보다 좀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온 게 아말감이에요. 아말감은 수은과 다른 여러 금속들을 섞어서 붙이는 작업들을 거친 거죠. 근데 이게 수은이 들어갔다는 한계와 색깔이 아말감색, 금속색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걸 대체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 발달하면서 레진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치아에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치아에 적용된 레진이고, 처음에 레진을 썼을 때 이게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강도를 보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게 치의학이 발전되고 있는 이런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틀이라고 보고, 현대 치의학에서 가장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치아에 사용하는 레진의 발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 이걸 이제 사용하려고 보니까 좀 쉽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플로블 레진이에요. 플로블 레진은 흐름성이 좋은 레진이거든요. 그래서 레진에 중간 첨가물을 좀 적게 넣는 대신 짜서 넣을 수 있을 만큼 흐름성이 좋게 만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강도를 보강을 하고 좀 그 문제점을 개선을 시킨 재료가 팩커블 레진인 거예요. 이거는 짤 수가 없어요. 고형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빚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강도는 보강됐지만 편의성이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치과에서나 아니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결합해서 레진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하거나 아니면 치아에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본딩을 하고 플로블 레진을 발라서 표면을 레진에 적합한 표면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정말 두꺼운 부분은 팩커블 레진을 이용을 해서 강도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이게 팩커블 레진이 성형성이 좋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치아의 형태를 재현하는데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플로블 레진을 깔고 그 위에 팩커블 레진을 덮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많이 치료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치아의 형태를 그렇게 재현하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치아의 형태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델을 준비를 했어요. 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높은 부분이 있고 제일 낮은 부분이 있어요. 제일 높은 부분을 교두라고 하고 제일 낮은 부분은 핏 아니면 그루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재현해 내준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래 어금니거든요. 위에 치아를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가 제일 높은 부분, 위에 치아의 제일 높은 부분은 아래 치아의 제일 낮은 부분인 그루브에 와서 닿아요. 그리고 아래 치아의 제일 높은 교두라고 하는 부분은 위에 치아의 가장 낮은 부분인 핏에 가서 닿는 거예요. 이게 닿을 때 이렇게 엇갈려서 닿게 하는 게 치아의 정상적인 형태고, 이게 정상 교합인 거예요. 이렇게 치아의 형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씹어보세요 했을 때 그 교합을 맞출 수 있고, 그 환자분들이 씹는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씹는다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방해되지 않도록 교합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칫 우리가 그냥 이것만 괜찮으시고 요거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 간섭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즉 우리가 마주쳐야 되지 않은 부분에서 마주치게 되면 치아에 나도 모르는 충격이 계속 가해지게 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신경이 퇴축하거나 아니면 치수염이 오면서 신경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면 일단 환자분이 못 씹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치아에 마모가 계속된다던가 치아의 위해가 계속되겠죠. 그래서 형태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치아의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연 치아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보면 치아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목한 부분이 있고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치아의 외곽선 형태가 중요합니다. 치아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겠죠. 그리고 각이 너무 져도 안 되고 또 너무 동그래도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준점이 바로 자연 치아이고 자연 치아의 형태학이다. 사람마다 모양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치아가 절대적으로 다 맞다 이건 건 아니고, 대신에 내 치아에 다른 치아와의 어떤 관계들의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크기를 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상 모델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연습하는 어떤 도구예요. 치아의 형태를 재현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이 노력을 하는 게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부분을 재현을 하고 제일 낮은 부분을 재현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레진 치료를 할 때 레진 빌드업이라는 항목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면서 레진 필링과 레진 빌드업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두 가지 제가 빈칸을 준비해 봤어요. 이 빈칸에 저희가 레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레진 기구고요. 한번 쭉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레진 기구들이고요. 그리고 레진을 한번 펼쳐볼게요. 일단 이 정도 펼칠 건데요. 이거는 부가 기구고요. 주된 기구는 사실 각 체어 옆에 다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분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매번 사용하고 중요한 것들은 3분의 1이고 고정 부분은 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기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모양들을 통해서 치아의 형태를 재현을 하고요. 그리고 치아를 다듬는 기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휠을 이용을 해서 치아를 다듬거든요. 이 다듬는 게 그냥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는 게 것뿐만 아니라 이 치료가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폴리싱 단계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플로블 레진과 패커블 레진을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레진 치료를 위해서 룻베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레진의 색상을 좀 미리 좀 굳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굉장히 투명한 색상들이 있고 어떤 거는 진한 색상들이 있죠. 환자분들의 치아 색상을 보고 나서 이분한테 어떤 색상이 적합할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브랜드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론적인 거고, 레진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컬러 매칭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레진 한번 짜보면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진이에요. 이거는 G-Enier이라고 GC에서 나오는 레진인데, GC가 이제 거대 기업이거든요.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레진이고, 이게 좋은 이유는 플로블 레진이지만 이렇게 짰을 때 설 만큼 성형이 어느 정도 또 돼요. 플로블 레진의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 거죠. 대신에 강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대신에가 아닌가? 덕부대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치아를 흐름성이 좋은 레진을 만들 수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레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주 반대의 레진이에요. 이거는 흐름성이 굉장히 좋은 레진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짜면, 아까 앞에 거는 세웠죠? 짜면 이렇게 안 서요. 그냥 퍼지는 거죠. 그리고 줄줄줄 계속 새요. 그러니까 흐름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로블 레진이 흐름성이 좋은 레진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치아색이 아니라 이건 되게 특이한 건데 핑크색 레진도 있습니다. 핑크색 레진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잇몸 가까이에 있는 치아 색상을 재현을 하려고 할 때는 핑크색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플로블 레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기구 안에 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제일 흐름성이 좋은 것과 낮은 것을 보여드렸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힘을 줬는데도, 양은 다르지만 힘을 줬는데 얘는 퍼지고 얘는 안 퍼지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플로블 레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팩커블 레진인데요. 팩커블 레진도 뭐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이런 거를 떠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일부분을 저희가 잘라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물조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재밌는 거를 그냥 하나 해볼게요. 레진을 이렇게 누르면 탕탕탕탕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트를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좀 눌러서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이게 굳지 않고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모양을 좀 만들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굳히게 됩니다. 이 굳히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플로블 레진 같은 경우에는 그 첨가물, 필러라고 하거든요. 그 필러의 함량이 적고 레진의 기질이 많기 때문에 중압 수축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 팩커블 레진은 이 안에 고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진의 비율이 적게 되고 중압할 때 수축할 수 있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기 안에 우리가 뭔가를 채워 넣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빛을 쪼였을 때 수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운데로 몰리게 돼요. 이 벽에서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압 반응에 의해서 이게 센터로 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치아라고 하는 이 외곽선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채워놓은 레진이 수축을 해버리면 이 치아 면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떨어졌다면 우리가 씹어먹는 힘에 의해서 떨어진 부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던지, 아니면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씹을 때 시큰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박스를 만들고 플로블 레진을 요만큼만 깝니다. 요만큼만 까면 우리가 수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의 떨어지는 현상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까이고요. 그 다음에 적층 충전이라는 걸 해요. 적층 충전이가 뭐냐면 플로블 레진이든 아니면은 이 팩커블 레진이든 이거를 요만큼씩 올립니다. 굳혀요. 요만큼 올려서 굳혀요. 그러면 수축을 하더라도 이게 방향이 치아에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치아의 형태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운데로 완창 붙어서 치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이 경향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는 레진을 해볼게요. 이거는 한번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과연 레진 치료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제가 플로블 레진만 사용했을 때 과연 내가 치아를 충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레진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레진 중에 흐름성이 좀 좋아 보이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레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보통에 그냥 한 번에 왕 채워 넣는 거는 너무 빠르고 치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로만 치료를 잘 하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도 치료를 잘 해보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치아부터 할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기 안에는 본딩이 되어서 접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레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진을 올려주죠. 그러니까 많이씩 하면 투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료가 실패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층 충전법을 이용을 해서 레진을 충전을 하겠습니다. 이 큐어링의 시간은 뭐 통상적으로 20초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추가할 때는 계속 쌓이는 빛의 양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는 좀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플로블 레진으로.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거의 다 됐고요. 이게 좀 너무 치아를 파놓은 게 커서 그렇지 실제로 환자분들의 충치는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렇게 될 거였으면 사실 크라운하고 인레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원하는 형태를 좀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큐어링을 좀 길게 해볼게요. 자, 다 됐습니다. 저도 룻배를 끼고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이게 둘레는 다 메워졌어요. 그리고 치아의 교두 형태도 재현이
어느 정도 됐고요. 여기도 재현이 됐죠. 이 재현한 거는 사실 밑에 베이스를 한번 깔고 여기 부분만 제가 레진을 한번 더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하지만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치아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치아의 교두 형태가 스키장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뭐 아까 말했던 중압 수축량도 그렇고 이 플로블 레진 자체가 어쨌든 평평하게 깔리던지 아니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결국에는 못 맞춰주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은 환자분들한테 씹어보라고 하고 높은 부분만 갈아내서 맞춰주는 형태로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레진 치료 제가 봤을 때 2, 3분이면 다 할 것 같은데요. 그쵸? 이렇게 했을 때 환자분들한테 빠르고 편리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이 방법을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레진 빌드업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베이스를 할 때 이 정도에서는 잘 안 써요. 지금 보면 와동이 좁고 깊은 면이 없기 때문에 넓은 면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더 꾸덕한 레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레진의 색깔이 지금 없어서 이 레진도 좋거든요.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시작할게요. 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베이스를 똑같이 짜줍니다. 가장 밑바닥이 플로블 레진으로 부드럽게 깔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요. 이거를 페인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진을 좀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치아는 상아질, 즉 깊은 곳에 있는 색깔이 훨씬 진하고 바깥쪽 에나멜은 투명한 느낌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 조금 더 진한 색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색상을 형성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층 깔지만 저는 한층 더 깔기도 해요. 그냥 모든 면에 이제 플로블 레진이 깔리도록 하는 게 좀 좋다고 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백업을 레진을 올려도 좀 더 적합도가 더 올라간다고 봐요. 이렇게 하고 플로블 레진을 깔고도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한 기구를 이용을 해서 빈틈, 지금 여기는 없지만 빈틈 사이에 좀 묻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인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레진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좀 레진을 이제 쫙 올려볼게요. 오늘 사용할 레진은 에스텔라이트 퀵이라는 레진입니다. 제가 이 레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성형성이 좋아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잡기가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거고, 레진을 적용할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양을 좀 떠서 적용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조금 다량의 레진을 떠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적용할 때는 제일 높은 부분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여기에 표본이 있죠. 그래서 이건 연습 모델이기 때문에 표본을 보면서 실제로 환자 내에서는 그 옆에 치아들을 보면서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레진을 적용을 하고요. 이거는 환자분들한테 했을 때 스피드보다 조금 빨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모델을 잡고 하잖아요. 근데 환자분들 입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할 때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지금은 레진이 조금 많이 떠진 편이네요. 너무 많다고 할 때는 제가 좀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잘라내죠. 왜냐하면 중압 수축량을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많으면 한 번에 불리한 면이 생기기 때문에 잉여 레진은 걷어냅니다. 이런 거는 뭐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닦아내요. 이렇게 할 때 그냥 밋밋하게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 치아를 보고 어디에 조금 깊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하면서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부가적인 기구들을 사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결국 경험치인 거죠. 어떤 모양을 만들어 줄 거냐. 되게 하는 거라 100% 뭐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레진을 쌓아 올립니다. 실제로 환자분 볼 때는 직원분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긴 하죠. 저희 2개의 치아 교두를 했고요. 옆에 면을 이렇게 쌓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루브를 재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쌓아 올리고 채워놓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잉여분은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할 거고요. 정말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쌓아 올립니다. 생각보다 레진을 진짜 조금씩 해도 공간을 많이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좀
왼쪽이랑 비교되는 게 플로블 레진은 사실 흐름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레진이 쌓아 올라져 가요. 팩커블 레진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장점이 더 부가적으로 올라간 레진은 저희가 긁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장점이 된다고 봅니다. 약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팩커블 레진의 장점인 거죠. 시간을 좀 들이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제가 좋아하는 기구 중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치아의 어떤 굴곡이나 얇은 선을 재현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딱 해주면 뭔가 거기 선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깎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뭔가 깊어지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형태가 되기는 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어서 조금 수정하는 결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올렸던 이 교두 부분이 좀 모자라요, 양이. 그래서 그 교두 부분만 조금 더 보강을 할게요. 사실은 환자분들의 입안에서 요렇게도 보고요, 요렇게도 보고 해서 이 굴곡이나 완만한 형태들을 재현하려고 많이 쳐다봅니다. 했고 이제 여기에다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확대경을 보면 주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름만 마지막으로 조금 재현할게요. 이 주름이 왜 생기냐면 아래 치아의 뾰족한 부분이 여기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재현을 했을 때 훨씬 더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름의 역할은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됩니다. 이게 오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씹었을 때 어디든가 팍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토마토가 터지면 옆으로 빠지듯이. 그것처럼 음식물을 우리가 가운데로 꽉 씹었을 때 이런 그루브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치아 사이 음식물이 덜 끼게끔 해줄 수 있는 거죠. 미세한 그루브가 어느 정도 재현이 됐습니다. 여기에 좀 치아 경사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레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좀 마지막 저희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 어떤 환자분한테 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에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양손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진료만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어떻게 양손잡이가 되었는가 들어보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밥도 못 먹고 막 오른손으로 이제 연습해야 되라고 하면서 본과 들어갈 때 이거를 엄청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긁어주고요,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0초 붙이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15분 걸렸을까요?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나 치료하면 30분 정도 잡고 하거든요. 물론 대구치거나 좀 큰 치아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형태를 어느 정도 재현을 해냈어요. 제가 이 치아를 어느 정도 카피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나요? 낮은 그루브에서는 아래 어금니의 높은 부분이 와서 여기서 씹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씹을 때 음식물이 이 그루브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자연 형태를 어느 정도 잘 재현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플로블 레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냥 밋밋하기 때문에 씹었을 때 음식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일단 없고요. 또 이거를 어딘 높고 어딘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아내다 보면 뭐 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더 평평해져요. 그래서 처음 굴곡을 잡을 때 굉장히 굴곡을 다이나믹하게, 즉 경사도가 심하게 잡아놔야지 우리가 교합을 조정을 하고 아래 치아랑 맞추다 보면 더 밋밋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 때는 더 높고 더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교두부터 제일 낮은 데까지 경사가 있긴 하지만 좀 볼록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래 어금니가 여기 와서 닿았을 때 이 볼록한 부분만 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델에서 보여준 것 같이 씹었을 때의 사이의 빈 공간들이 재현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그냥 밋밋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경로나 아니면 교합에 좀 모자란 거죠. 어쩌면 얘는 안 씹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나는 어디론가 씹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안 씹히면 모서리 부분 아니면 다른 치아의 일부분 이런 걸로 결국엔 씹어 먹습니다. 우리는 밥 먹는 게 줄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부분의 피로 강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잘 깨지는 성향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치아의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만약에 치아 하나의 역할이 떨어져 버리면 다른 치아들은 과로사할 수 있어요. 물론
한 개 없어도 환자분들이 씹어먹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빼고 뭐 괜찮네 라고 하고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다른 수복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다른 치아에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른 치아가 망가졌을 때는 이미 그 치아만 망가진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치아가 다 빨리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치아의 형태를 재현하고 치아 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레진 치료의 장점은 이렇게 큰 수복에 대해서도 수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비용적으로도 좀 다른 치아보다 좀 절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는 레진 치료를 위해서 치과에 갔을 때 어떤 걸 좀 확인해 보면 좋을지. 환자분들은 되게 궁금한 내용일 텐데 몇 가지 물어보면 약간 진상 취급을 받을 수 있죠. 여긴 팩커블 레진 쓰나요? 이렇게 하면 치과에서 직원들이 일단은 약간 눈살 찌푸립니다. 그러지 않을 질문이 필요한 거죠. 아,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치과에서 홍보하는 게시물들을 좀 찾아보세요. 블로그도 좋고 인스타그램도 좋고, 저나 아니면은 저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존경하는 많은 선생님들은 대부분 자기 개인의 진료 결과를 게시를 해놓으세요. 그게 너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하나 올려놓고 오세요 이런 홍보물이 아니라 매일 매주 계속 쌓여 나가는 거죠. 그 퀄리티를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면 정말 이분이 실력자인지 아닌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진료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 제가 느끼기에 저는 미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놓고 자랑하지 못하기는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잘 된 거는 저도 마음에 드니까 인터넷에 올리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걸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레진 빌드업 아니면 레진 치료, 이거에 특화돼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있으시거든요. 이런 종류의 어떤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은 이거 얼마나 정성 들였어 했어요. 나의 하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진 전후 사진 잘 찍어서 올려놓고 내가 긴 말 하지 않아도 이 퀄리티를 보고 환자분들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고, 마케팅 글이 길고 막 이렇게 유려하게 써 있는 것보다는 정수가 담긴 사진 한 장,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치과와 그런 치과 선생님을 찾아보시면 이런 레진 빌드업 치료를 꽤나 잘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또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싸겠지라고 기대하고 가시면 안 돼요.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레진을 하는데 치과 의사가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은 인레이 크라운보다 길거든요. 내가 최소한의 치아 삭제를 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진 빌드업 치료를 내가 받고자 한다면 고가의 진료객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괜히 이건 크라운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시면 이제 뭐 크라운 하셔야죠 뭐. 정말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이 레진 빌드업 하시는 선생님은 제가 하는 크라운보다 본인이 레진 빌드업 하는 게 더 고가로 책정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레진 빌드업을 해서 치아 삭제를 최소화해서 최대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연 치아의 형태를 재현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기공사의 손이 아니라 정말 내 주치인 치과 의사의 손에 의해서 내 치아가 창조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고, 또 어떤 분들 치과 의사들 중에서는 레진 치료하면 오래 못 써, 어차피 오래 못 쓸 건데 인레이 크라운 하셔야 돼요 라고 환자분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레진 치료를 잘 못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레진 치료에 100%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기 어려운 형태나 아니면 복잡한 교합에 대해서는 인레이나 크라운 치료를 권장하기도 해요. 저도 이전에는 인레이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형태를 재현해 봤자 기공사 선생님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레진 치료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 기공사 선생님이 해준 것보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네 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인레이를 했을 때보다 치아 삭제량이 훨씬 적네 라는 걸 좀 깨닫고, 이게 환자분들한테 진짜 좋은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진료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제 실력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제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간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는 뭐 4, 50분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 30분 정도 하고 있고 좀 더 잘해서 20분 쪽으로 우리가 레진 치료 하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